국내 질병관리청이 2024년에 발표한 암 등록 통계를 보면 폐암은 전체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발생률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미국의 한 암 연구소가 2023년에 발표한 대규모 역학조사에서는 약 15만 명을 추적한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병 위험이 15배에서 30배 높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비흡연자 폐암 환자도 전체의 약 15%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비흡연자 폐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간접 흡연입니다. 가족 중 흡연자가 있으면 위험도가 약 2배 증가합니다. 둘째,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면 폐암 발생 위험이 약 20% 증가합니다. 셋째, 실내 오염입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 라돈 가스, 곰팡이, 휘발성 유기화 합물 등이 폐에 축적되면서 세포 손상을 일으킵니다. 폐는 스펀지처럼 생긴 장기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해 물질도 함께 들어옵니다. 폐에는 자정 능력이 있지만 유해 물질 노출이 계속되면 이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세포가 변형되면서 암이 발생합니다. 마치 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공기청정기처럼 폐도 관리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잃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 안에서 요리할 때 환풍기를 안 틀거나 창문을 닫은 채로 고기를 구우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마스크 없이 외출하신 적은요? 오늘부터 실천할 첫 번째 습관은 실내 공기 관리입니다. 매일 아침 10분, 저녁 10분씩 창문을 활짝 여세요.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라도 환기는 필수입니다. 단, 환기는 새벽이나 저녁 늦게 하시면 좋습니다. 대기 중 오염 물질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대니까요. 주방에서 요리할 때는 반드시 환풍기를 켜세요. 고기를 굽거나 튀김 요리를 할 때는 문을 닫고 환풍기를 최대로 돌리세요. 요리 후에도 최소 10분은 더 틀어놓으셔야 연기가 완전히 빠집니다. 가능하면 주방 창문도 함께 여세요. 미세먼지가 나쁜 날엔 KF94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일반 면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거의 막지 못합니다. 마스크는 사용 후 버리지 말고 깨끗한 곳에 보관했다가 최대 5회까지 재사용 가능합니다. 단, 숨쉬기 힘들어지면 바로 교체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집 안 먼지를 물걸레로 닦으세요. 마른 걸레질은 먼지를 날릴 뿐입니다. 특히 침대 및 장롱 위, 에어컨 필터 이런 곳에 먼지가 많이 쌓이니 꼼꼼히 청소하세요. 많은 분들이 공기청정기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환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두통, 피로가 생기고 장기적으론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공기청정기를 쓰시더라도 하루 2번 환기는 필수입니다. 또 라돈 가스 측정도 중요합니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방사성 가스로 땅에서 올라와 지하나 1층에 축적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무료로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 주니 신청해서 집 안 농도를 확인해 보세요. 라돈 농도가 높으면 환기 횟수를 늘리고 지하실 사용을 줄이셔야 합니다. 브릿지 문장. 지금까지 폐암 위험을 높이는 생활 속 요인들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폐를 보호하는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폐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폐 기능은 30대부터 조금씩 감소합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호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이 감소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유럽의 한 호흡기 연구소가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60대 이상 성인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5일 이상 30분씩 걷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폐활량이 약 15% 높았습니다. 또 호흡 근육이 강화되면서 산소 교환 효율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호흡 운동은 폐포를 확장시키고 폐 안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방을 환기시키는 것처럼 깊은 호흡은 폐 구석구석까지 신선한 공기를 보내줍니다. 또 횡격막을 단련시켜서 호흡이 더 편안해지고 기침이나 가래도 줄어듭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폐가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폐 기능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또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폐 조직에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전달됩니다. 혹시 여러분 평소에 숨을 얕게 쉬시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폐 기능이 약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먼저 복식 호흡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립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4초 동안 들이쉬고 2초 멈춘 다음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각각 10회씩 반복하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걷기는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을 목표로 하세요. 시간 내기 어려우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으셔도 됩니다. 아침 산책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 식후 10분 이렇게요. 속도는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빠르면 무릎에 무리가 가고 너무 느리면 효과가 적습니다. 걸을 때는 가능하면 공원이나 숲길처럼 공기 좋은 곳을 선택하세요.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변은 피하시고요. 미세먼지가 나쁜 날엔 실내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로 대체하세요. 아파트 복도를 왕복하거나 제자리 걸음도 괜찮습니다. 달력에 표시하세요. 호흡 운동 한 날, 걷기 한 날을 체크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한 달 후에 달력을 보면 뿌듯함이 느껴질 겁니다. 호흡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과호흡이 될 수 있으니 처음엔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이 있는 분들은 호흡 운동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칫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걷기를 하실 때 가슴 통증, 심한 호흡 곤란, 어지럼증이 생기면 바로 멈추고 쉬세요.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심장질환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무리한 걷기보다 수중 걷기나 실내 자전거를 권장합니다. 브릿지 문장. 호흡 운동과 걷기가 폐를 강화하는 기본 습관이라면 다음에 소개할 음식들은 폐 세포를 직접 보호하는 영양 방패입니다. 먹는 것만으로도 폐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빨간 파프리카, 당근 같은 붉은색과 주황색 채소에는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폐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한암 예방연구소가 2023년에 발표한 메타 분석에서 토마토를 주 5회 이상 섭취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약 25% 낮았습니다. 참여자는 약 9만 명 규모였고 평균 12년간 추적한 장기 연구였습니다. 라이코펜은 특히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가 라이코펜 흡수에 더 유리하다는 뜻이죠. 또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증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비타민 A는 폐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흡연자나 과거 흡연자의 경우 폐 조직에 이미 손상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항산화 식품은 더욱 중요합니다. 손상된 세포가 암으로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니까요. 혹시 토마토를 드실 때 그냥 생으로만 드시거나 샐러드에만 넣어 드시진 않으셨나요? 조리법만 바꿔도 효과가 몇 배 증가합니다. 토마토는 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토마토 2개를 큼직하게 썰어서 올리브유 1스푼에 중불에서 5분 정도 볶으세요. 토마토가 물렁해지면서 즙이 나오면 완성입니다. 소금, 후추로 간하고 달걀 프라이와 함께 드시면 아침 식사로 딱입니다. 빵에 곁들여도 좋고요.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두면 더 편합니다. 토마토 6개, 양파 1개, 마늘 5쪽을 다져서 올리브유에 볶다가 물 1컵 넣고 30분 끓이세요. 믹서로 갈아서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 스튜, 볶음밥에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깁니다. 당근은 쪄서 드시거나 주스로 드세요. 당근 1개, 사과 반개, 물 200ml를 믹서에 갈면 한 잔 나옵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잘 됩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넣으세요. 일주일에 5번, 한 번에 토마토 1~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토마토 볶음, 주 3회 토마토 소스 요리,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토마토는 산성이 강해서 위산 과다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과도하게 드시면 속 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1~2개 정도로 적당량을 유지하시고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베타카로틴 영양제는 흡연자에게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용량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장기 복용한 흡연자 그룹에서 폐암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으니 흡연자는 영양제보다 자연식품으로 섭취하세요. 당근 주스도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브릿지 문장. 토마토가 폐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방패라면 다음에 소개할 음식은 폐의 염증을 직접 잡아주는 소방관입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폐 조직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약 30% 낮았습니다. 참여자는 50대 이상 약 6만 명이었고 15년간 추적 관찰한 데이터입니다. 만성 염증은 폐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흡연, 대기오염, 감염 등으로 폐의 염증이 지속되면 세포 손상이 누적되고 결국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오메가3는 이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소방관 역할을 합니다. 또 폐 조직의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산소 공급과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에도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활성산소로부터 폐 조직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생선은 비린내 때문에 싫어하시거나 견과류는 기름져서 부담스러워 잘 안 드시게 되시나요? 간단한 조리법만 알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구이보다 무조림을 추천합니다. 무 반개를 두껍게 썰어 냄비 바닥에 깔고 고등어 2토막을 올린 다음 물 2컵, 간장 2스푼, 설탕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생강 2쪽을 넣고 20분 끓이세요. 무가 고등어 비린내를 잡아주고 국물도 시원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꽁치 통조림은 간편합니다. 물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 넣으세요. 연어는 에어프라이어에 소금, 후추만 뿌려 180도에서 12분 구우면 됩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이 적당합니다. 호두 3알, 아몬드 10알 정도요.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드세요.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도 좋습니다. 단, 볶은 것보다 생 것이 영양소 손실이 적으니 생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주의할 점은 견과류를 과도하게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증가할 수 있으니 하루 한 줌을 넘기지 마세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생선은 신선도가 중요합니다. 냉동 제품은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세요. 상온 해동은 세균 번식 위험이 있습니다. 또 생선을 너무 자주 드시면 중금속 축적 우려가 있으니
일주일에 3번 이하로 제한하시고 다양한 종류를 번갈아 드세요. 통풍이 있는 분들은 생선의 퓨린 함량이 높아서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로 줄이시고 대신 아마씨유나 들기름으로 오메가3를 보충하세요. 들기름은 하루 1스푼, 나물 무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푸른 생선이 폐의 염증을 잡는 소방관이라면 다음에 소개할 음식은 폐 면역력을 높이는 파수꾼입니다. 바로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과 양파에는 알리신과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고 케르세틴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납니다. 중국의 한 암 연구소가 2023년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에서 마늘을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폐암 발생 위제 시도율 계속험이 약 40% 낮았습니다. 참여자는 약 2만 명이었고 7년간 추적한 연구였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폐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폐는 외부 공기와 직접 접촉하는 장기라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이 잦아지고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면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마늘과 양파는 이런 감염을 막고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또 마늘의 유기황 화합물은 발암 물질을 해독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담배 연기나 대기 오염 물질이 폐에 들어왔을 때 이 효소들이 빠르게 분해해서 배출하는 거죠. 혹시 마늘 냄새 때문에 기피하시거나 소화가 안 될까봐 날것으로 드시길 꺼리시나요? 조리법만 조금 바꾸면 냄새도 줄고 소화도 훨씬 편합니다. 마늘은 익혀서 드시는 게 소화에 부담이 적습니다. 마늘 한 통을 통째로 호일에 싸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에서 40분 구우세요. 마늘이 부드러워지고 달콤해집니다. 빵에 발라 드시거나 고기 먹을 때 곁들이면 좋습니다. 구운 마늘은 냄새도 덜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마늘을 다져서 볶음 요리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름에 마늘을 먼저 볶아 향을 내고 채소나 고기를 추가하세요. 마늘의 알리신은 열을 가해도 어느 정도 유지되니 걱정 마세요. 양파는 샐러드, 국, 찌개 어디에나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를 볶으면 단맛이 나서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양파 2개를 채 썰어 올리브유에 약한 불에서 20분 볶으면 카라멜라이즈드 어니언이 완성됩니다. 스테이크, 버거, 샌드위치에 곁들이면 맛있습니다. 하루에 마늘 2-3쪽, 양파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요리에 습관적으로 넣으시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생으로 과도하게 드시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 폭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먹으면 위가 약한 분들은 위염이 악화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하루 2-3쪽 이하로 제한하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세요.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마늘과 양파가 약효를 증가시킬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또 수술 예정이 있으시면 일주일 전부터는 마늘과 양파 섭취를 줄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폐를 지키는 3가지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토마토, 등푸른 생선, 마늘과 양파. 이 3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폐 건강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봄에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박정수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63이셨고 40년간 흡연을 하시다가 5년 전에 끊으셨다고 했습니다. 키는 172cm, 체중은 75kg으로 정상 범위였지만 최근 건강검진에서 폐 기능검사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고 흉부 엑스레이에서 폐에 경미한 섬유와 소견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정수님은 담배를 끊으신 후에도 기침이 자주 나오고 가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서 한두 번씩 쉬어야 했고요.
의사 선생님이 폐 손상이 누적돼 있으니 생활 습관 관리 철저히 하라고 당부하셨다고 하더군요. 정수님은 불안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상담 때 정수님의 식습관을 들어보니 채소를 거의 안 드시고 고기와 흰 쌀밥 위주였습니다. 생선은 비린내 때문에 싫어하셨고 마늘은 냄새 때문에 피하셨습니다. 운동은 전혀 안 하셨고 집안 환기도 잘 안 하셨다고 합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도 환풍기를 거의 안 틀으셨고요. 저는 정수님께 무리한 계획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딱 4가지만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첫째, 아침 저녁으로 복식 호흡 10회씩. 둘째, 하루 30분 걷기. 셋째, 일주일에 토마토 5번, 고등어 2번, 마늘 요리 매일. 넷째, 집안 환기 하루 2번. 이것만 하자고요. 첫 한 달은 정수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호흡 운동이 어색하고 걷기는 귀찮고 토마토랑 생선은 맛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조리법대로 해보시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셨습니다. 특히 토마토 볶음에 달걀을 곁들여 드시니 이거 의외로 맛있네 하시더라고요. 2개월 후 다시 뵀을 때 정수님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기침이 많이 줄었고 계단 오를 때 숨 차는 게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덜 답답해요. 가래도 많이 줄었고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6개월 후 정수님은 폐 기능 검사를 다시 받으셨는데 수치가 조금 개선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수님은 지금도 꾸준히 그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1년이 넘은 지금 정수님은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침이 거의 없어졌고 산책도 1시간까지 늘리셨다고 합니다. 정수님이 성공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갔고 몸의 반응을 느끼면서 동기를 유지하셨습니다. 달력에 표시한 빨간 동그라미를 보면서 이만큼 했는데 포기할 수 없지 하고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폐암 예방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실내 환기, 주방 환풍기 사용,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이런 작은 습관들이 폐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또 호흡 운동과 걷기는 폐 기능을 강화하고 산소 교환 효율을 높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만 걸어도 폐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음식이 약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마늘과 양파의 알리신. 이 3가지 성분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폐 보호 영양소입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지키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높입니다. 일주일에 토마토 5번, 생선 2~3번, 마늘과 양파는 매일. 이것만 지켜도 폐암 발생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셋째,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당장 내일 폐 기능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 꾸준히 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기침이 줄고 숨쉬기가 편해지고 체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 그게 다음 동기가 됩니다. 정수님처럼 달력에 표시하고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제 철학은 명확합니다. 검증된 정보만 전달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만 제안하고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만드는 것. 빠른 효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해드립니다. 습관이 쌓이면 건강이 됩니다. 건강이 쌓이면 삶이 바뀝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노트에 적어두세요. 하나, 오늘부터 아침 저녁 복식 호흡 10회씩 시작하기. 둘, 내일 산책 30분 계획 세우고 실행하기. 셋, 이번 주말 장보기 목록에 토마토, 고등어, 마늘 추가하기. 넷, 집안 환기 시간 정해서 알람 맞춰놓기. 여러분이 실천하시면서